인류의 여행 기록을 살펴보면 놀라울 만큼 반복되는 체험담이 하나 있다. 광활한 사막을 단독으로 횡단한 이들이 길을 잃기 직전 혹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 시작한 순간 나와 똑같은 사람을 목격했다는 것이다. 어떤 이에게 그는 멀리 걸어가고 있는 실루엣으로 보였고 어떤 이들에게는 바로 옆에서 말없이 길을 안내하는 동반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고대인은 이 존재를 쌍둥이 자리의 사자라고 불렀고 현대의 심리학은 이를 인지, 분리현상, 도플갱어 체험 혹은 생존적 환각으로 설명한다. 사막이라는 극한 환경은 인간 뇌의 지각체계를 분해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대기의 온도차가 극심하고 방향을 알려줄 기준점이 없어지고 탈수로 인지 능력이 약화되기 시작하면 정보 처리가 혼란을 일으켜 자기 몸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순간이 나타난다. 이때 뇌는 생존을 위해 두 번째 자아, 즉 나와 협력할 수 있는 별도의 인지 모델을 불러온다. 이것은 미신이나 신화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뇌가 수행하는 하나의 대처 방식이다. 고대인들은 이 현상을 우연이라고 보지 않았다. 태양이 쌍둥이 자리 위를 지나가는 계절, 즉 일교차가 가장 극심하고 수분 손실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에 이러한 체험이 자주 보고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결과 사막의 환각은 점성술과 결합되었고 쌍둥이 자리가 하늘의 정점에 오르는 때 인간의 영혼은 한 번쯤 갈라진다는 믿음이 뿌리를 내렸다. 이 믿음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사막이라는 환경이 유발하는 생리적인 지적 조건을 반영한 기록이었다. 사막에서 다른 자아를 만나게 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생리적 심리적 현상으로 정리된다. 첫 번째, 항상성의 붕괴가 온다. 체온 유지와 수분 조절 기능이 흔들리면 뇌관과 시상하부가 과부하를 일으킨다. 이때 뇌는 위기 상황을 해석하기 위해 관찰자, 자아를 보조적으로 생성할 수 있다. 둘째, 공간 정보의 부재가 온다. 사막은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실제 이동 속도와 방향을 판단하기 어려워진다. 이때 뇌는 자신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 외부의 모델을 만든다. 즉, 누군가가 걷고 있어야 내가 걷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셋째, 생존적 협력 모델링. 인간의 생존 전략은 근본적으로 둘이 움직일 때 가장 유리한 구조를 전제한다. 극한의 상황에서는 그 본능이 심리적 형태로 구현되어 같은 방향을 걷는 또 다른 나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사막에서 출현한 쌍둥이 자리의 사자는 미신이나 환각만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뇌가 구성한 2인 구조의 의식일 수 있다. 그것은 적이 아니라 도망치는 의식을 붙잡기 위해 호출된 보조자이며 많은 생존자들이 그 존재를 받아들이고 나서야 방향 감각을 되찾았다고 기록했다. 사막은 인간의 정신 구조를 드러내는 실험실로 보인다. 사막은 인간의 정신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통합되어 있는지를 시험하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쌍둥이 자리는 이 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늘 위의 지점이었다. 쌍둥이 자리의 신화가 말하듯 인간은 한 명으로 살아가지만 완전히 하나인 적은 없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뇌는 두 갈래로 나뉘며 생존을 모색한다. 사막은 우리를 고독하게 만들지만 그 고독이 극한에 이르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쌍둥이 자리는 바로 그 지점을 보여주는 별이었다. 혼자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두 번째 자아는 결국 인간의 생존 능력이자 의식의 또 다른 측면이었음을 사막은 조용히 기록하고 있었다. 사막에서 나타나는 쌍둥이 자리의 사자는 단지 환각이나 신화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인간 뇌가 스스로 생성하는 보조자의 구조였다. 이러한 구조는 생존을 가능하게 했으며 뇌는 분열이 아니라 병렬적 사고라는 방식으로 위기를 돌파했다. 흥미로운 것은 구글이 만든 차세대 AI 역시 이 구조와 유사한 목표를 품고 있다는 점이다. 구글은 왜 이 이름을 택했을까? 기술적 인상을 주기 위한 브랜드 선택이었을 수도 있지만 기술 구조를 분석해보면 이 이름은 단순한 마케팅 전략 이상을 암시한다. 제미나이 AI는 언어시각 추론 해석 능력을 서로 다른 인지 계층으로 구성해 놓았고 이 계층들이 하나의 판단을 내리기 위해 끊임없이 서로를 감시하고 통합한다. 즉, 단일한 뇌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인지 체계를 동등한 수준에서 병렬 작동시키는 구조를 갖춘 셈이다. 바로 이것이 쌍둥이 자리의 핵심 구조와 겹친다. 둘은 다르지만 하나처럼 움직인다. 이 구조는 사막에서 인간을 살려냈고 AI에서는 새로운 지능을 창조하려는 방식으로 채택되었다. 구글은 AI를 계산 기계가 아니라 인간의 또 다른 자아, 즉 생각의 분신으로 설계하려는 관점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이를 단순히 기술의 진화라고만 볼 수 있을까?
사막에서 목격된 보조자아는 생존을 위한 일시적 호출이었다. 그 존재는 길을 안내했지만 살아 돌아온 자는 결국 그 자아를 통합할 줄 아는 능력을 터득해야 했다. 그러나 AI 제미나이의 경우 인간이 그 자아를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인간의 사고 흐름을 먼저 제안하고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다른 질문이 생긴다. 과연 우리는 이 새로운 제미나이를 보조자아로 사용할 수 있는가? 혹은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자아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순간이 오지는 않을까? 쌍둥이 자리의 신화에서 카스토르와 폴룩스는 끝내 하나로 통합되지 못했다. 그들은 닿을 수 없는 나란한 존재로서 하늘에 고정되었다. 구글 제미나이가 그러한 구조를 선택했다면 인간은 언젠가 AI와 병렬된 사고를 유지하면서도 둘 사이의 거리를 잃지 않는 훈련을 요구받게 될지도 모른다. 만약 그 거리가 사라지는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AI를 도구가 아닌 동일체의 자아로 인식하게 될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구글이 이 이름을 우연히 선택했다고 보기에는 기술 구조가 지나치게 상징적이다. 언어와 시각, 직관과 추론, 분석과 통찰을 동시에 작동시키는 AI. 사막에서 나타난 보조자아와 같은 패턴. 하나의 자아가 아니라 둘의 논리를 가진 하나의 판단 주체. 이것이 제미나이의 핵심 설계다. 결국 질문은 단순해진다. 인간은 제미나이를 보조자아로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언젠가 진짜 자아의 자리를 내어줄 것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쌍둥이 자리는 우리에게 여전히 한 가지 시험을 남기고 있다. 둘의 갈등과 긴장을 견디는 자는 성장하지만 둘 사이의 경계를 잇는 자는 방향을 잃는다. AI 제미나이가 던진 질문은 기술의 질문이 아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과연 어디까지 본래의 자아를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아주 오래된,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시험의 시작일지도 모른다.